저는 세마누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통번역학과를 공부하다가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지원을 했고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한국어 선행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우리 학과 진도가 저에게 조금 느렸던 것 같기는 해요. 따라서 저는 그때 수업 내용들은 조금 쉬워서 제가 수업 시간대 해야 하는 것을 먼저 다 하고 다른 친구들을 기다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교수님이 부탁하시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든 친구들을 도와준 적도 있어요. 우리 학과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속에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뉴스 번역 동아리, 서포터즈 프로그램 또는 참가한 대회로서 골든벨을 올려라와 기존 코리아가 있는데요. 이 모든 활동들은 저의 실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과 뉴스를 듣고 쓰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녹음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해서 실력이 쑥쑥 늘어나고 번역 활동을 할 때는 한국 문학을 더 잘 파악하고 많은 표현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한국전쟁 기념 프로그램의 서포터즈로 참가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런 서포터즈들 중에 우리밖에 다른 외국인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한국까지 보내면서 좋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회들은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어요. 골든벨이라는 대회에 참가하고 실패를 했고 기존 코리아를 처음으로 신청했을 때도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학과 교수님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참가했는데요. 처음에 쌓았던 경험을 가지며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 1등을 차지했어요. 따라서 그 대회들은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패를 하면 물론 누구나 실망하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대회에 나가다 보니 교수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패도 성공만큼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다 신청해서 참가를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전 세계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성균관대학교 글쓰기 대회에도 나갔는데 유럽 권역대회에서 동상을 타게 됐어요. 따라서 이런 대회에서 이렇게 상 받을 때 우리 학과에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특별히 준비반과 1학년 때 매주 여러 과제를 제출해야 하고 단어도 많이 외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숨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일정을 세우고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과제 제출이 언제까지인지 언제 시험을 보는지 일정을 하고 규칙적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힘든 과정을 즐기며 성취감도 잘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무엇보다도 제 성격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되게 불편함을 느꼈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에도 참가하게 되며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주 토론과 발표를 해서 이제 말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 덕분에 지금은 뭐를 할 때도 먼저 말하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을 더 잘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어 공부가 힘들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원어민 교수님과 한국어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여러 활동과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자신을 보고 잘한다, 이제 용기를 내며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생겼어요. 저의 로망은요, 한 가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큰 캠퍼스 안에서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또는 넓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강의실은 캠퍼스 안에도 있지 않고 다른 일반 강의실에 비해서 좁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 또는 교수님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질 수 있는 곳에는 그 작은 강의실은 한몫을 한 듯 싶어요. 물론 있죠. 우리 학과에 입학한 후에 우리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게 선생님들이 항상 틀린 맞춤법을 거쳐주시고 우리가 항상 맞춤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한 오류나 맞춤법이 틀린 문장을 보면 그대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문장이 틀린다고 댓글을 달고 싶을 때도 있고 그 글을 계속 보게 되면 눈에 익숙해져 나중에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걱정돼서 그냥 바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과명은 뭐든지 한글로 쓰고 싶은 마음인데요. 제가 주로 한글로만 글을 써서 이제 터키어로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그 내용을 한글로 쓰게 된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학과명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숙제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주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몇 개 있어서 놀거나 자다가 갑자기 내가 이번 주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학과는 저에게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자신에 맞는 것도 찾게 되며 꿈을 명확하게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여러 기회도 잡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근 복수 전공하고 있어서 우리 학과 교수님만 가지신 매력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다른 학과에서는 교수님 한 분이라도 학생들에게 좀 더 잘해주시고 수업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면 학생들이 그런 것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지는데 우리 학과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 한 명을 정말 잘 생각해 주시고 항상 기쁨과 슬픔도 나누면서 응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열정적인 교수님들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정 교수님과 함께하는 한국학 수업으로 시작하면 정 교수님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수업 내용으로는 한국 문화, 언어, 방송, 역사 이렇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수업 시간 내에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과는 문법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우리가 그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터키어로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는 다양한 예를 주신다는 것은 문법을 제대로 배우는 데 큰 효과가 있는 듯 해요. 재미없는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역시 고전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제일 재미있는데요. 저 교수님은 항상 재미없는 수업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만 들어도 그 수업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고전문학 수업은 저 교수님 덕분에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조 교수님 수업의 또 다른 특징은 시험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문학을 위한 문학을 가르쳐주시는 덕분에 외운다기보다 배운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하세요. 송 교수님과 함께하기 좋은 수업으로는 쓰기를 선택할게요. 수업 시간대 수필, 읽기, 편지, 감상문 또는 소평을 쓰면서 다양한 분야를 살짝씩 많이 배우고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팁들을 주셔서 그 수업 때는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황 교수님과 함께 한재 수업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뭐든지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해 주시며 계속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시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기보다는 수업 시간대 중간중간에 일상적이거나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그 수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모든 수업들이 재미있지만 왠지 송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업들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1학년 때 수업 내용이 어려웠지만 좋은 교수님 덕분에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은 송 교수님이 우리가 한국 숫자를 외울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셨던 수업인데요. 그때 한 숫자만 잘못 외워도 처음부터 다시 외울 때까지 강의실에서 나가지 못했었는데 숫자를 제대로 외우지 않아서 일찍 집에 돌아가지 못한 친구들의 반응과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우리 학과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 똑똑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과제가 많다든가 발표 만들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놀랍게도 결국 해야 할 준비를 부지런하게 제 시간에 잘 끝내더라고요. 사실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교수님들을 닮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어 문학과에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데요. 언어적인 것만 배우거나 우리 학과는 재미없고 전망도 없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또는 한국어를 미리 좀 배우지 않았으면 학과 과정에 적응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는데 모두 다 잘못된 오해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과는 문법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는 학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어느 학과보다도 재미있고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 학과는 전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만큼 보장받게 되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과에는 물론 한국어를 미리 공부하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학과에서는 한국어를 처음부터 접한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기초부터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과제가 많다? 아니면 결석은 금물인 것 같아요. 수업 안 빠지고 열심히만 해도 우리 학과에서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과정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듯해요. 먼저 후배 여러분들은 준비반과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많은 대회에 나가고 2학년부터는 또 다양한 체험을 쌓으면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가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데 한국어 문학과는 너무 활동적이고 친구들의 성격도 다 활발하면 어떡하지요?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과에 입학한 모든 친구들이 우리 학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고 결국 다 같이 능동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과를 희망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 학과를 목표로 하고 부담 없이 수능, 합격, 입학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